이 백남기 어르신의 이 사건은 의료 사고가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셨고, 오히려 수술해도 가망성이 없는 분을 적극적으로 수술하셨고, 적극적으로 내과적인 연명치료,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317일간 끌어왔고, 의학적인 면에서 어떤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기록을 다 검토한 후에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대병원의 그 의견은 명백히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선아 교수님이 또 이 사망진단서에 대해서 성명서를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명서를 읽어보니 백선아 교수님이 정말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고, 본인이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잘못 쓰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오류가 지적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그거를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계신 거고, 서울대 의대생 학생들이 그 선배에게 의사의 길을 묻다, 그 성명서에 있잖아요.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무기록에서 이제 좀 몇 부분을 발췌를 한 것은요, 보통 통상의 의무 기록에 잘 쓰지 않는 기록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 몇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날 작성된 건데요. 좀 올려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소생의 가능성이 없고 연명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자가 더 이상 소생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 않다,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료진은 존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백남기 어르신은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도 밝히셨고,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생전에 의견을 밝혀왔고, 가족들이 그것을 의료진에게 얘기했는데도 이상하게 유독 이분에게만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끝까지,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정의 교수님과 상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 센터, 법률팀, 의료윤리위원회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는 의식이 없고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의료진이 보기에도 가망이 없다라고 것이 동의가 되면은 연명치료 거부서에 사인을 하고 더 이상의 적극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회복 불가능 상태이고, 그 다음에 뇌 단층 촬영에서 뇌 전반에 전반적인 저음영을 보이고 의식 호전 기대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환자의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환자의 신체와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해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계속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 손합제 치료 이런 것을 계속 했던 겁니다. 다음 보실게요. 계속 비슷한 건데요. 좀 이상한 부분. 이분은, 백남기 어르신은 신경외과 환자이신데, 진료 부원장, 신찬수 교수님 실에 내성번호 2200번으로 환자의 GFR 감소, 환자 감소에 대해 보고 드림, 이런 걸 남겼어요.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 대해서 신경외과 담당 지정의 교수님이 아니라 진료 부원장께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9월 22일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계신 건데요. 보호자들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원치 않는다, 혈액검사, 승합제, 상생제, 수혈 또한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런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정의 교수님과 한 번 더 상의하여 항생제 투약 유지하고 최소한의 혈액검사 일주일에 3번 할 것과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수혈을 진행할 것을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계속 했습니다. 통상의 경우랑 다르게 보호자와 의료진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법률팀과 상의하고, 그리고 법률팀과 상의한 결과 보호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학적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보호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계속 한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9월 24일 보호자 승합제 사용 원치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했다. 그렇지만 계속 승합제 사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또 진료 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 상태 논의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찬수 교수님은 신경외과 교수님이 아닌데 진료 부원장과 환자 상태를 논의하고,
아니고 현재 승합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전에 환자 병정 의사와 보호자의 의사로 승합제 사용을 비롯해서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 연명 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지만 환자 상태 악화로 승합제 사용, 보호자 승합제 사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상의하고 가족들이 충분히 상의한 끝에 승합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하였지만 그렇지만 또 의료진은 또 승합제 사용을 합니다. 또 넘겨줬어요. 마지막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통상적으로 레지던트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신의 소신껏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백남결 씨는 좀 특별하게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지정의 백선아 교수님과 상의하여 사망 진단서 작성함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계속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주치 레지던트가 본인의 어려움, 본인이 지시에 따라서 사망 진단서를 쓸 수밖에 없음을 계속 설명을 하였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제가 한 말씀 하려면 그 사망 진단서를 쓸 때 제 옆에 있었고 저는 이제 사이되는 사람인데 그 통화하는 내용을 그 병사요 하면서 한 3번 정도 그 레지던트가 그 신찬수 교수한테 되물었어요. 병사요, 병사요. 자기도 이렇게 쓰면서 그게 아닌 걸 알았던 거죠. 백선아일 수도 있고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2명 중에 아마 1명일 거예요. 통화 중에 그 물어보면서 계속 그 지시를 내린 사람한테 병사요, 병사요, 병사로 쓰라고요. 이렇게 3번 정도 계속 반문을 했어요. 이 9월 25일 제 사망하시는 날 오전쯤에 기록인 건 시간은 안 나오지만 그 9월 15일 당일 기록인데요.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 과에 협진을 낸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감염내과 이렇게 협진을 내서 어떻게 해라 그렇지만 매우 상태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자문을 받은 것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과 교수님으로서가 아니라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으로서 승합제 사용을 지시해서 그 내용도 적겠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적지 않는 진료 이외에 보통의 통상적인 그런 오더 체계가 아닌 외부에서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진료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의무 기록에 여러 군데 남아 있고 환자 보호자가 원치 않는데도 연명 치료를 계속 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체내에 전해질 불균형으로 해서 심장 정지가 돼서 사망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연명 치료, 약물 투여와 뭐 항생제 투여와 뭐 온갖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있는 혈관으로 약물로 투여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이 급성 심부전은 혈액 투석을 하지 않고선 이건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합병증이거든요. 근데 혈액 투석이라는 그 특수한 시술을 받는 것은 보호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급성 심부전이 발생했는데도 수석을 하지 않은 보호자의 책임이고 그래 인해서 환자가 사망했다. 그러므로 병사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백선아 교수님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의학적으로 매우 맞지가 않는 큰 틀에서 환자를 보았을 때 환자가 처음에 외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 소실이 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한 적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 투여를 해서 멀쩡하던 신장이 결국은 급성 심부전으로 가면서 모든 것이 다 의학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예상된 경과를 따라서 결국은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보호자가 투석을 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보호자의 책임이고 그것이 병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